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20분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1페이지 동산부터 보시는데, 물론 이 동산이 앞동산, 뒷동산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법 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식적인 수목,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목 뭐 이랬을 때 토지의 일부로 다루어지는데 옮겨 심기 위해서 살짝 심어 놓은 가식 중인 수목, 이거는 동산이라는 거죠. 근데 옮겨 심으려고 타인 토지에다가 가식을 해놓은 수목, 그걸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었더니 장기간이 흘러서 그 타인 토지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버리면 그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뭐 나중에 가면 부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뭐 가건물 뭐, 뭐 살짝 찍어놓은 뭐 가건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중전화 박서, 뭐 음료 자동 판매기 이런 것들이 동산에 해당한다라는 거. 뭐 당연히 핸드폰도 동산이고 전화기도 동산이죠. 그럼 금전은 동산인가? 금전은 동산인가? 일단 결론은 금전은 물건이 맞고 동산이기는 합니다. 동산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동산, 뭐 핸드폰이나, 근데 뭐 핸드폰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계보다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료, 그게 훨씬 고가치일 수 있죠. 일단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 금전 뭐 당연히 토지 건물 아니니까 동산이기는 하겠죠. 근데 강제 통용력 있는, 강제 통용되는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전화기 이런 물건과는 달리 취급되는 특수한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금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죠. 500원짜리 동전을 만든다. 500원짜리 동전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 그 가치는 얼마일까? 5만 원짜리 화폐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값 이런 것들이 5만 원 가치가 될까? 하여튼 그는 물건 자체보다는 화폐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건하고는 달리, 예컨대 내가 뭐 민법책도 동산이죠. 민법책을 A라는 사람한테 빌려주면은 그때 빌려줄 때 사용대차로 빌려주면은 소유권은 내한테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은 사용차주이고, 빌려 쓰는 사람이 뭐 제기간 내에 안 돌려주면은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금전 소비물이고 빌려주면은 소비대차가 됩니다. 소비대차. 참, 뭐,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처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계약법 가야 공부를 합니다.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빌려주는 거고, 그럼 소비물이 뭔데?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하는데, 금전은 쓴다고 해서 그 물건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진 않지만 내가 쓰고 난 뒤에 바로 그 돈을 바로 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죠. 그래서 금전은 소비물에 들어갑니다. 소비물을 빌려주면 소비대차를 하고, 민법 책과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비소비물이죠. 물론 민법 책이지만 그 자체가 소비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수시개로 빌려주면 소비물로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뭐 민법책 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빌려간다면은, 공짜로 빌려가면은 사용대차,
뭐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간다면은 임대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금전의 경우에 소비물의 경우에 소비대차에 의해서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빌려준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 없죠. 물론 강제 통용력이 있는 가치로 거래되는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준 돈 바로 그 물건인 돈 내놔라는 물권적 채권은 없습니다. 내한테 빌려간 것만큼의 가치 그걸 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권적 반환 청구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에 대해서는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없고 이거는 물권법 가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금전은 강제 통용력 있는 금전은 선의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선의 취득이 뭔가도 물권법 가서 공부합니다. 앞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여기서 찾아보려 하지 말고 그 공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매일 뭐 20분 이래 하니까 뭐 언제 끝나긴 나겠지만 그래도 매일 20분 하면 끝나는 날이 옵니다. 민법 공부는 안 쉬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만 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꾸준히 안개 옷 젖듯이 공부를 해야 민법을 완성해냅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 무기명 채권 근데 극장표 무기명 채권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뭐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이 붙어 있는 종이 그걸 정권적 채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은 기명식 채권이 될 것이고 이름이 기재 안 돼 있으면은 무기명 채권이라 할 것인데 극장표 요새 하나 사면 얼마 하죠? 극장표 만 원 좀 합니까? 그러면 극장표 그거 만드는 데 들어간 종이는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그 가치 뭐 100원? 100원은 더 되나? 뭐 500원 치주지 뭐. 종이 자체의 가치 한 500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걸 그러면 왜 만 원씩 주고 사는데? 종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는 재산적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런 거를 정권적 채권이라 할 것인데 거기에 이름이 기재 안 돼 있으면 무기명 채권이라 하고 이름이 기재돼 있으면 기명식 채권이다라고 할 것인데 뭐 수표 같은 경우에는 기명식 채권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이 또 관장을 합니다. 물론 정권적 채권과 관련되는 게 민법 채권법 쪽에 규정이 있지만 그 특별법인 어음수표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극장표, 뭐 옛날에 버스표 이런 것들 무기명 채권, 즉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채권이라는 거. 그럼 채권이 뭐냐? 채권법 가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수동산, 뭐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거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입니다. 자동차 선박 뭐 토지나 건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은 아니죠. 부동산 아니니까 동산은 맞을 것인데 그 법리가 부동산처럼 처리하기 때문에 특수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또는 뭐 준부동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단 선박 등기는 대항 요건이고 나머지 등기나 등록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 그거는 성립 요건 또는 효력 요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항 요건이 뭐냐, 성립 요건이 뭐냐, 효력 요건이 뭐냐 여기서 뭐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과 관련된 것들은 물권법 가서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물건을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도 주물과 종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 일반적 쓰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때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때 뭐 부속 이런 말 나오는데 저 뒤에 물권법 쪽에 가면은 부속, 부합 이런 용어가 또 구별이 됩니다. 일단 법 조문에 있는 것이고 그의 개념을 가지고 종물의 요건을 분류해 볼 때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물, 종물 둘 다 물건이어야 됩니다. 뭐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이런 개념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되어서 한 개의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주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은 동일인 소유에 속한다라는 거. 근데 그와 관련된 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강행 규정이 뭐냐, 임의 규정이 뭐냐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야 된다. 장소적으로 근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종물, 주물 둘 다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종물이 되었을 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근데 배가 주물이고 그 노, 배 젓는 노, 그게 종물일 때 우리가 뭐 배 판다 이라지 일반적으로 배하고 노하고 판다 뭐 이렇게 뭐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배 판다 이것만 가지고 국어적으로 해서 배를 딱 사고 나니까 그 배를 판 사람이 나는 배만 팔았다. 노는 안 팔았다. 그래 되면은 배값보다 노값이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달리 표현하지 않았다면 주물의 처분에 종물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분리 처분 가능합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노를 잊어버리면 배노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종물로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종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해 보는 것이고 이 주물 종물 이론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런 것들은 물권법에 가야 그것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은 원물과 과실로 분류를 합니다.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 하고 그 과실을 생기게 한 물건을 원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둘 다 물건이어야 됩니다. 주식의 배당금, 주식도 일종의 증권적 채권입니다. 그에 따른 배당금, 주식은 채권이고 그에 따른 배당금, 뭐 물건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배당금은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아니라는 거. 권리 사용의 대가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아니고 노동력 사용의 대가 예컨대 임금 이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아니라는 거죠. 원물과 과실 둘 다 물건해야 되는데 과실을 또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때 어떤 물건의 자연적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물건의 사용 대가인 또 다른 물건 그걸 법정과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뭐 소가 나는 뭐 하는 뭐 우유 그런 것들은 천연과실, 사과나무의 사과 뭐 이런 것들 천연과실이 되겠죠. 법정과실, 물건 사용 대가인 또 다른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사용의 대가인 차임, 비소비물 빌려 쓰는 대가, 그것을 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를 빌려 쓰는데 지상권으로 빌려 쓸 수도 있고 지역권으로 빌려 쓸 수도 있고 전세권으로 빌려 쓸 수도 있는데 뭐 지상권에 의해서 빌려 쓸 때 뭐 지료 돈을 빌려 쓰면서 이자를 지급하면은 그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 과실에 해당한다는 거. 물건의 사용 이익은 엄밀히 말하면 과실은 아니지만 과실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거, 법정 과실에 관한 것을 유추 적용하는 거, 그것이 판례라는 거. 그다음에 과실은 누구에게 기속될 것인가? 당연히 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내 거겠죠. 그래서 원물
과실로부터 분리될 때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을 자,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원물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소유자가 아니어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빌려 쓸 권리를 가지는 자. 그러면 토지를 빌려 쓸 때 차임을 지급하면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차임이라는 법정 과실을 수취하겠죠. 그럼 빌려 쓰는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 이익도 법정 과실에 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전세권자 마찬가지. 목적물 인도 전의 매도인, 이거는 매매 쪽에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점유를 넘겨주지 않은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사용 차주, 채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 거고, 임차인도 채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 것이고, 그 이외에 가족법 쪽에 가면은 친권자, 수유자 이런 사람들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런 과실 수취권이 없는 사람이 그 과실 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자, 물권법에 가면은 이 사람에게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라는 것. 그 정도 알겠습니다. 법정 과실은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일수 비율에 따라서 취득한다는 거. 다음 기타 다른 기준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해 보면은 단일물이라는 것은 각 구성 부분이 개성을 읽고 있는 물건. 근데 민법 책 한 권, 종이 자체 하나하나는 개성을 읽고 있죠. 그러면 한 개의 민법 책인 단일물이 될 것이고, 합성물, 개성을 읽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합성물이라 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실랍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실랍니까? 일단 둘 다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걸 합성물이라 하고, 그다음에 집합물, 경제적 단위랑 같이 있는 것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 동산 양도담보와 관련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서 집합물에 대해서 물권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법상 등기된 임목법상 등기된 임목은 나무 한 개 아닙니다. 임목 나무 집단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한 개의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아시고, 거래 대상이 되는 걸 융통물,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마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 하시고, 대체물, 동종, 동량, 동질의 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물건을 대체물, 그렇지 않은 것을 부대체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물,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딱 지정된 물건을 특정물, 그렇지 않는 물건을 불특정물. 근데 서점에 있는 민법 책 한 권이라면 불특정물일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한 권의 민법 책이라면 특정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하고,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비소비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용어를 한번 구별해 보는 이유가 채권법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봅니다. 가분물, 나누어도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거, 그걸 가분물이라 하고, 나누면은 성질이 바뀌는 걸 불가분물이라 합니다. 근데 요 곡물은 나누어도 곡물이죠. 근데 소는 나누면 소고기죠.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민법 총칙상 주요 개념들, 그냥 법전을 읽어낼 때 이런 용어들을 알아놔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용어 정리를 해보는 거고, 실제 그때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유출한 비슷한 두 사실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만 규정이 있고 다른 하나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슷해서 동일한 해석 결과를 낳는 법 해석의 방법을 유추 해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준용은 비슷한 사항에 어느 한쪽에 제정된 법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입법상의 문제다라는 거. 그다음에 추정. 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종 선고는 간주 사항이고 동시 사망, 뭐 추정, 그다음 인정 사망은 추정의 효력이 있다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간주는 반대의 증거만으로 번복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 번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추정은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은 번복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선의 악이 뭐 착한 놈 나쁜 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법적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의라 하고 어떤 법적 사실을 아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보통 선의 악의는 법률행위와 관련되어서 쓰고 고의가 실은 불법행위와 관련되어서 씁니다. 고의 의무 위반 사실을 인식하는 거다. 인식하고 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과실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는 거. 제3자 국어적인 제3자는 당사자를 뺀 나머지 뭐 3인칭 그렇게 되겠지만 법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법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그때 판단해야 되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뭐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 버리는 것이고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약의 성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